8월 5일 전에 돌아와야 돼. 네. 그게 나는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P50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저희 올드스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8월 5일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궁금증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왜 1차 신문기일 이후에 소식이 없는지, 7월 5일 1차 신문기일이 있었다 후에 후속적인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 이유와 더불어 두 번째, 8월 5일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인지, 과연 가능한지 다시 짚어보고요. 세 번째, 법원에서 조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양측 간의 입장을 조율해 보겠다는 거죠. 과연 조정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7월 15일 1차 신문기일이 있었죠. 피프티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산 관련 수익 항목 누락과 신체적, 정신적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연예관리 물적 자원 능력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어트랙트의 변호인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 등에 대해서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왜곡의 설명이 있다고 반박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차 신문기일에서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기만 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도 입장을 냈는데 무엇 하나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이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달이 지났죠. 저는 당연히 2차, 3차 신문기일을 기다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기다렸어요. 그때 현장에 가서 또 양측 변호인들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직접 만나는 신문기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올드스타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7월 19일, 7월 16일에 각각 양측의 입장을 담은 문서가 재판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건 재판부의 조치에 따른 거예요. 재판부에서 각각의 입장을 담아서 서면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1차 신문기일처럼 직접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받았을까요? 일단 저는 이 언론의 반응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감정이란 게 있죠. 기사가 나오면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걸 최대한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1차 신문기일 이후에 엄청난 관심과 함께 기사가 쏟아졌죠.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이런 보도를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적자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2차, 3차 신문기일이 있었으면 더 많은 언론이 몰렸을 것이고 관련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또 양측이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면 제출로 하면 어떤 이점이 있죠? 일단 당사자들이 출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언론을 만나서 직접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면에 어떤 이야기를 넣었는지, 어떠한 중점적 이야기를 갖고 대립을 했는지도 기사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적 관심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하지만 양측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양측의 입장문을 다 들고 다 읽어보고 이제 재판부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두 번째입니다. 전홍준 대표가 말한 8월 5일 골든타임 안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전홍준 대표는 왜 8월 5일을 골든타임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신문기일이 7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의 기각과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 안에는 나옵니다. 근데 7월 5일에 1차 신문기일이었으니까는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8월 5일 전에 나오겠지. 그래서 8월 5일을 기한이라고 놓은 거죠. 그 이야기인즉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너희 스스로 대화의 창구를 열고 다시 우리와 일을 하자. 그런 의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변수였을까요? 바로 여름, 그리고 더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8월을 전후로 해서 많은 분들이 뭘 쓰죠?
여름 휴가를 쓰죠. 법정에도 하계 휴정기가 있습니다. 휴정기는 법정이 쉬는 시기라는 거죠. 그 기간이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입니다. 주말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주말까지 포함되면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재판이 없는 거예요. 무려 16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확히 전홍준 대표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한 7월 5일과 8월 5일 사이에 16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한이 짧았겠죠. 그래서 재판부가 무리하게 신문기일을 잡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트랙트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어트랙트 쪽에 제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휴가라는 변수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결국은 뭐냐? 8월 5일 골든타임이라는 게 결국은 판결을 받기 전에 대화의 창구를 열고 이 멤버들이 소속사와 대화를 재개한다면은 저들이 이 사태를 풀려는 의지가 있구나. 어트랙트랑 함께 갈 생각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보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어트랙트의 주장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국면이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뭐냐? 바로 조정입니다. 조정. 8월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요, 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에서 지난 7월 31일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제기한 이 소송을 관련해서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조정 회부가 뭐냐?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너희가 서로 합의를 보라 이거죠.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시작된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합의를 하라라고 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조정이 가능할까요? 법원은 조정하라고 했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조정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조정이 될 일이었으면은 양측 간에 합의점이 도출된 사안이었다면 이미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만나서 대화를 했을 겁니다. 직접 당사자들이 만나지 않아도 적어도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건 어트랙트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조정이 왜 힘들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송이 무슨 소송인가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효력이 정지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럼 그 절충안이란 건 뭘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은 뭐냐? 피프티가 본인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하고 그 조건을 어트랙트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전속계약 효력 유지입니다. 전속계약 효력이 유지되는 안에서 피프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걸 어트랙트가 받아오는 거죠. 피프티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잔뜩 얘기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트랙트 입장은 어떨까요? 정지가 되면은 남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정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전면 소송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효력이 유지되는 거 아니라면 조정을 거부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 법원에서 조정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중재안을 내놓겠죠. 그 중재안으로 무엇을 내놓는지가 중요한데 그 전제 조건은 계약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법원이 내는 중재안은 효력 유지입니다. 유지하되 세부 조항을 바꿔서 그동안 PFT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거는 너무 지원이 미비하다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어트랙트에 요구해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을 가져가라. 이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 법원은 유지를 하되 이렇게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서 너희가 합의점을 찾으면 어떻겠냐. 이게 조정안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유지가 전제가 돼 있죠. 해지가 전제로 된다면 어트랙트는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해지가 되는 순간 양쪽 간에 어떠한 관계도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해지된 상태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 조정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결국 법원이 내는 조정안이라는 거는 이 유지를 전제로 하되
그 안에서의 어떠한 합의점을 찾으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P2T, 이 멤버 사인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인데 제가 볼 때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계약 관계는 유지하되 그 안에서 비율을 조정하든지 우리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세요. 이런 차원이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요. 어트랙트가 그렇게까지 손을 내밀고 우리와 이야기를 하자. 대화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을 때 어트랙트와 대화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럼 유지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유지가 되면은 앞서 손승연 사례도 있죠. 손승연은 유지가 됐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법원이 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은 손승연은 계속 소속사와 일하는 것을 거부했고 결과적으로는 소송전을 비화되면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PFT 멤버들은 그 길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속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어트랙트가 그동안 본인들이 PFT를 위해서 투여했던 모든 돈에 대해서 각종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PFT 관련해 가지고 1차 신문 기일 이후 왜 어떠한 소식이 없었는지, 골든타임 내에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법원의 조정 제안, 이게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봤는데 이제 새로운 국면입니다. 8월 5일이 넘어가고 재판부가 다시금 조정안을 내면은 양측의 새로운 입장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소식 역시 나오는 대로 저희 올드스타에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